손흥민 교육법으로 보는 유럽 유소년은 어떨까? 손흥정 사건 녹취록과 유소년 축구 이야기.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선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과 피해 아동 아버지 간 합의금 액수를 두고 대화했던 녹취록이 공개됐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피해 아동 아버지 A씨와 모처에서 만났다. 당시 A씨는 손 감독 측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녹취록을 보면 김 변호사는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정신피해는 다 지났다. 부모의 정신피해도 있다. 며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특이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손 감독하고 손흥민 형 하고 다 껴있다.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 생각하면 5억 원 가치도 안 되냐 며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에서 3억 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빈원 이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 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가 5억 원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하자 A씨는 심한 거 아니다. 지금 손흥민이 4천억 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고 라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손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흥정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본인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는 20억 원을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 라며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변호사가 20억 원 부르고 5억 원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손 감독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준비했다. A씨는 언론에 보도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면 2천년에서 3천만 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그럼 비밀유지 조항 없이 2천만 원은 안 되냐고 묻자 A씨는 변호사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비에서 3천만 원은 어떠냐고 물었다. A씨는 아니다.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 라고 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끝났다. 손 감독은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 며 합의금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아이의 멍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일부 매체와 만나 인터뷰하면서 사건을 알렸다. A씨는 손 감독과 손흥민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아들이 코치에게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공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치가 꿀밤을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고도 주장했다.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도 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유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며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한 피해자 측이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 시민단체들 아동학대 논란 손흥정 감독 비판 인권감수성 턱없이 부족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스포츠계 폭력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계속해서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나 라며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많은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설 축구 아카데미에서 비슷한 아동학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채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선 축구 아카데미의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관계당국과 대한축구협회 및 스포츠윤리센터를 향해서는 손축구 아카데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구했다.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선 축구 아카데미 감독 손흥정은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3월 선 축구 아카데미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군이 허벅지에 멍이 들어 집에 돌아왔고, 이를 본 부모 B씨가 손흥정과 코치 2명을 고소했다. 손흥정 감독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손흥정 감독님, 이제 그런 교육은 안 됩니다. 자세한 폭행 상황은 피해 아동과 손 감독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훈련 과정에서 손 감독이 욕설을 한 것, 그리고 코치진이 체벌한 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분명한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지난 6월 27일 YTN 뉴스에 출연한 박성대 변호사는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손 감독은 피소 사실이 보도된 6월 26일 서울국제도서전에 예정대로 참석해 작가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자숙의 기간은 따로 가지지 않은 모습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피해 아동과 부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보인다. 손 감독 지도 스타일에 따르지 않으려면 자식을 왜 맡겼냐? 강인한 선수로 육성하려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의견의 공통된 전제는 손흥민처럼 인성과 실력이 모두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닐까. 실제로 손 감독은 아들인 손흥민 선수도 많이 패었다고 이야기했다. 2021년 발간한 자서전인 에도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라고 적었다. 하지만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문명사회의 논리다. 그것이 옳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맞아야 사람 된다.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가 분석한 대검찰청 2008년도 범죄백서를 보면,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기 시작한 200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범죄율보다 체벌이 횡행하던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높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교정개혁에 큰 관심을 표했고, 뒤를 이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수감자 처우를 개선하고 수감자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퍼스트 스텝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 사회에서 체벌을 비롯한 폭력을 퇴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폭력이 폭력을 낳아서다. 2017년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들의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와 또래폭력 가해와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공격성이 강해지고 또래폭력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폭력에 얽힌 수많은 사건이 떠오른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 등 가정폭력.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 최근 연이어서 다시 발생하고 있는 군대폭력까지. 사회가 폭력을 이런 때엔 괜찮아라고 용인한다면, 사각지대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안일한 방심이 위와 같은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그 대상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려면 왜 아카데미에 들어왔냐는 비난도 쏟아진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성폭력을 당해도 되는 것이 아니듯, 축구학원에 갔다고 체벌을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체벌 등이 정말 축구 실력에 도움이 된다면, 강한 군기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순대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박지성 전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과 그의 아버지 박성종 씨도 그들의 자서전에서 체육계의 구타 관습을 비판하며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감독 측은 훈련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도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맞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 손 감독은 성인 감독이고 학생들은 미성년 선수다. 위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욕설과 폭행은 잘못이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 는 손 감독의 마음이 부디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고 앞으로는 그 반성에 따라 지도법을 바꾸어 주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축구선수를 키운 손 감독의 경험이 새로운 시대에서도 계속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